최단 경로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단 경로 알고리즘이란 가장 짧은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최단 경로를 찾아야 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지점에서 다른 특정 한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짧은 경로를 찾는 문제, 혹은 한 지점에서 다른 모든 지점까지의 최단 경로를 찾는 문제, 또한 모든 지점에서 다른 모든 지점까지의 그 모든 최단 경로를 찾는 문제까지, 이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문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단 경로 문제에서는 각 지점을 그래프에서의 노드로 표현하고, 지점 간 연결된 도로는 그래프에서 간선 형태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이 1번부터 6번까지의 노드가 존재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각 노드는 실제로 문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혹은 마을 아니면 도시 등으로 문제 상황마다 이러한 지점에 대한 정의가 다르게 주어질 수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예를 들어 1번 노드에서 2번 노드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와 같이 하나의 간선 형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현재 그래프 예시는 방향 그래프 예시고요. 즉 이와 같이 특정 노드에서 다른 특정 노드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처럼 방향성이 있는 간선을 통해서 특정 노드에서 다른 특정 노드로 연결된 통로가 있는 것처럼 표현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간선은 문제 상황마다 도로나 통로 등으로 표현되곤 합니다. 가장 먼저 대표적인 최단 경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익스트라 최단 경로 알고리즘은 다익스트라가 제안한 알고리즘인데요. 다익스트라가 제안한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다익스트라 최단 경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흔히 이를 줄여서 그냥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특정한 한 노드에서 출발하여 다른 모든 노드로 가는 최단 경로를 모두 구한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이러한 다익스트라 최단 경로 알고리즘은 음의 간선이 없을 때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실제로 현실 세계의 도로는 음의 간선으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 세계의 길찾기 문제에서 사용될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다익스트라 최단 경로 알고리즘은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분류되는데요. 매 상황에서 가장 비용이 적은 노드를 선택해서 임의의 과정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알고리즘을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최단 경로 문제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A에서 C까지 가는 최단 경로에 B를 거쳐가는 경로가 존재한다고 하면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와 B에서 C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모두 고려한 그러한 경로로서 A에서 C까지 가는 최단 경로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길찾기 문제 자체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원리가 적용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익스트라 최단 경로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길찾기 문제 중에서도 이러한 탐욕적인 원리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분류됩니다. 즉 매 상황에서 아직 방문하지 않은 노드 중에서 가장 비용이 적은 노드를 골라서 특정 과정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츠허르 다익스트라는 최단 경로 알고리즘 말고도 다양한 알고리즘을 고안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지금 다루는 다익스트라 최단 경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본 교재에서는 단순히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면 이는 다익스트라 최단 경로 알고리즘을 의미합니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자세한 동작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발 노드를 설정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하나의 출발 노드로부터 다른 모든 노드까지의 최단 거리를 구하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먼저 이와 같이 출발 노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후에 최단 거리 테이블을 초기화하는데요. 초기화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노드까지 가기 위한 비용을 무한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노드는 0으로 설정하는데요. 그 이유는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비용은 0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초기화한 이후에는 매번 이 3번과 4번의 과정을 반복하는데요. 3번 과정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번 과정은 바로 방문하지 않은 노드 중에서 최단 거리가 가장 짧은 노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그 노드를 거쳐서 다른 노드로 가는 비용을 계산해서 최단 거리 테이블을 갱신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매번 이 3번의 과정에서 방문하지 않은 노드 중에서 최단 거리가 가장 짧은 노드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알고리즘을 그리디 알고리즘의 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처럼 3번 과정을 통해 현재 방문하지 않은 노드 중에서 최단 거리가 가장 짧은 노드를 선택하는 과정을 반복할 때마다
그렇게 선택된 노드까지의 최단 거리는 더 이상 바뀌지 않는다는 점 때문입니다. 즉 사실은 이처럼 매번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최단 거리가 가장 짧은 노드를 선택하는 과정을 반복할 때마다 특정 노드까지의 최단 거리를 확실히 결정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우리는 매 상황마다 아직 방문하지 않은 노드 중에서 가장 최단 거리가 짧은 노드를 선택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모든 노드에 대해서 다 방문 처리가 끝났을 때 우리는 전체 노드까지의 모든 최단 거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단순한 형태는 다음과 같이 출발 노드로부터 다른 모든 노드까지의 최단 거리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우리가 다익스트라 최단 경로 알고리즘이라고 부르지만 단순히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우리는 각 노드까지의 최단 거리만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완전한 형태의 최단 경로까지 알기 위해서는 별도의 로직이 추가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완전한 형태의 최단 경로까지 모두 출력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코딩 테스트 수준에서는 많이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본 교재에서는 이와 같이 단순히 출발 노드로부터 다른 모든 노드까지의 최단 거리 테이블을 구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여 알고리즘을 설계해서 구현해 보겠습니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동작 과정에서 최단 거리 테이블은 각 노드에 대한 현재까지의 최단 거리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더 짧은 경로를 찾게 되면 이제부터는 특정 경로가 더 짧은 경로야 라고 갱신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출발 노드가 이렇게 있고 각각 A와 B 노드가 이렇게 있으며 각각의 간선이 이러한 정보를 가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맨 처음에 출발 노드를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는 노드 A까지 도착하기 위한 최단 거리가 8인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B 노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서 이 B 노드를 거쳐갈 때에 노드 A까지에 대한 최단 거리 정보를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B를 거쳐갔을 때 이와 같이 2 더하기 5를 해서 총 7만큼의 비용으로 A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다른 노드를 거쳐갈 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서 이처럼 더 짧은 경로를 찾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 경로가 더 짧은 경로라는 것을 알게 되어 최단 거리 테이블을 갱신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한번 이러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자세한 동작 과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하나의 예시 그래프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처럼 총 6개의 노드가 존재하며 출발 노드는 1번 노드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방향성이 있는 간선의 형태로 특정 노드부터 다른 특정 노드로 연결되어 있는 정보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래프를 준비한 뒤에 이처럼 테이블에서 출발 노드까지의 거리가 0이고 다른 모든 노드에 대해서는 거리가 무한인 것으로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제부터 방문하지 않은 노드 중에서 가장 거리가 짧은 노드를 매번 선택해서 해당 노드를 거쳐가는 경로를 확인하여 이러한 테이블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자, 따라서 맨 처음에는 방문하지 않은 노드 중에서 최단 거리가 가장 짧은 노드인 1번 노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1번 노드를 거쳐갈 때의 비용과 현재까지의 비용을 비교해서 더 짧은 노드로 테이블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확인해 보시면 이 1번 노드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노드는 2번, 3번, 4번입니다. 이처럼 이 인접한 노드를 하나씩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기존 테이블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이 2번 노드까지 이동하기 위한 거리는 즉 비용은 무한이었는데 이제 1번 노드를 거쳐갈 때, 즉 1번에서 이렇게 2번으로 이동할 때의 비용은 2죠. 그렇기 때문에 이 2와 비교해서 무한보다 2가 더 작기 때문에 이 값을 2로 바꿔줍니다. 즉 이와 같이 최단 거리 값은 2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값이 바뀌는 경우에는 제가 true 값이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이어서 이 3번 노드까지 가기 위한 비용을 확인해 보시면 기존에는 값이 무한이었으나 현재 이렇게 1번 노드로부터 3번 노드까지 가는 비용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5원이 더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 값으로 갱신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이 현재 처리하고 있는 노드에 대해서는 하늘색으로 색을 칠해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번 노드에 대해서도 동일한 로직으로 갱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1번 노드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1번 노드를 거쳐갈 때의 모든 경로를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이 테이블이 갱신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방문하지 않은 노드 중에서 최단 거리가 가장 짧은 노드인 4번 노드를 선택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4번 노드를 거쳐갈 때의 노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4번 노드와 인접한 노드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4번 노드에서 3번 노드로 이어진 간선을 확인해 보시면 비용이 3이고요. 4번 노드에서 5번 노드로 이어진 간선을 확인해 보시면 비용이 1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4번 노드까지 가기 위한 비용은
이렇게 1로 결정이 되어서 더 이상 바뀌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 그리디한 방법으로 동작할 수 있는 이유는 가장 최단 거리가 짧은 노드를 고를 때마다 해당 노드까지의 거리는 더 이상 바뀌지 않는다는 점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4번 노드까지 도착하기 위한 최단 거리는 1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4번 노드를 거쳐갈 때에 대한 비용을 고려할 때는 이 4번 노드까지의 비용인 1에다가 이 4번 노드에서 3번 노드로 가기 위한 비용인 3을 더한 이 4와 비교하면 됩니다. 즉 이전까지는 테이블에 담겨있는 이 3번 노드까지의 최단 거리 값이 5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4보다 더 크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기 때문에 더 작은 값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5번 노드까지 도착하기 위한 최단 거리 비용은 이전까지는 무한이었는데 이렇게 이 4번 노드를 거쳐갈 때의 경우를 확인해 보았더니 1 더하기 1이기 때문에 값이 2로 갱신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1번 노드와 4번 노드, 이 두 노드에 대해서 차례대로 처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또 마찬가지로 아직 방문하지 않은 노드 중에서 가장 최단 거리 비용이 작은 노드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2번 노드와 5번 노드가 모두 같은 비용을 가지고 있죠. 이럴 때는 어떤 노드부터 선택해도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는 더 번호가 낮은 노드부터 선택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번엔 2번 노드가 선택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미 방문한 노드는 회색으로 칠했고요. 현재 처리 중인 노드는 하늘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2번 노드를 거쳐가는 두 가지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각각 2 그리고 3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2번 노드까지의 최단 거리 비용이 2이기 때문에 이제 그 2에서 3을 더한 값인 5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현재 테이블에 적혀있는 값인 4보다 더 크기 때문에 최단 거리 테이블을 갱신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4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어서 4번 노드까지로 가는 비용 또한 2 더하기 1을 해서 4이기 때문에 현재 테이블에 기록되어 있는 값보다 더 큰 값이므로 무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미 방문 처리된 노드라면 무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이미 방문 처리가 된 노드는 그 노드까지의 최단 거리 값이 이미 결정되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 노드까지 처리해서 테이블을 갱신하면 바로 다음과 같이 테이블 정보가 기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으로 현재까지의 최단 거리 값이 가장 작은 이 5번 노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또 마찬가지로 5번 노드를 거쳐가는 경우를 확인하여 이렇게 5번 노드에서 3번 노드로 가는 경우 그리고 5번 노드에서 6번 노드로 가는 경우를 확인해서 각각 최단 거리 값이 갱신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먼저 이 3번 노드까지로 가기 위한 비용은 현재 5번 노드까지 도착하기 위한 최단 거리 값인 2에 이 1을 더한 3과 비교해서 값이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3으로 값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6번 노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도착이 불가능한 거리가 무한이었는데요. 이제 이 또한 마찬가지로 2 더하기 2인 4로 값이 갱신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거리값이 작은 노드는 3번인데요. 이어서 3번 노드가 선택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3번 노드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인접한 노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서 테이블이 갱신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찬가지의 로직을 수행했을 때 2번까지의 노드 그리고 6번까지의 노드 값은 갱신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 6번 노드에 대해서도 처리를 수행하는데요. 다만 사실 이 마지막 노드는 처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앞서 확인했던 다른 노드까지의 이 최단 거리 값은 더 이상 바뀌지 않기 때문에 사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수행할 때 이 마지막 노드에 대한 정보는 처리하지 않아도 전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예제에서는 이 6번 노드로부터 출발하는 간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이동할 수 있는 인접 노드가 없어서 테이블이 갱신되지 않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간단한 그래프 예시를 통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동작 과정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러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특징은 말씀드렸듯이 먼저 그리디 알고리즘에 속한다는 점입니다. 매 상황마다 방문하지 않은 가장 비용이 적은 노드를 골라서 임의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여기서 임의의 과정이란 해당 노드를 거쳐가는 각각의 경우를 확인해서 테이블을 갱신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때 여기에서 각 단계를 거치면서 한 번 방문 처리된 노드의 최단 거리 값은 고정되어서 더 이상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자체를 한 단계당 하나의 노드에 대한 최단 거리 값을 확실히 찾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리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최적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수행한 뒤에 테이블에는 각 노드까지의 최단 거리 정보가 저장됩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다른 노드까지의 최단 거리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형태의 최단 경로까지 모두 구하고자 한다면
추가적인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한번 간단한 구현 방법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구현하는 방법은 매 단계마다 방문하지 않은 노드 중에서 최단거리가 가장 짧은 노드를 선택하기 위해서 단순히 매 단계마다 그냥 1차원 테이블의 모든 원소를 순차 탐색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코드를 작성하면 바로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테이블을 초기화할 때 무한이란 값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무한을 의미하는 값으로 10억을 설정하는 코드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예제에서는 이 10억 이상의 값은 무한을 의미하는 값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와 같이 노드의 개수와 간선의 개수를 입력을 받고 각 노드마다 연결되어 있는 노드에 대한 정보를 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연결 리스트 형태로 하나의 그래프를 초기화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방문 여부를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위지티드란 이름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모든 노드에 대해서 아직 방문 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이 false 값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어서 처음에는 최단거리 테이블을 모두 무한으로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간선 정보를 입력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그래프는 방향 그래프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 A번 노드에서 B번 노드로 가는 비용이 C라는 의미로 이와 같이 이 A번째 리스트에 B와 C를 하나의 튜플로 묶어서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getSmallestNode란 이름의 함수는 방문하지 않은 노드 중에서 가장 최단거리가 짧은 노드의 번호를 알려주는 함수인데요. 이와 같이 1번부터 n번까지의 모든 노드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임의로 처음에 무한이란 값을 할당해 놓은 이 min value 변수를 이용해서 방문하지 않은 노드 중에서 가장 최단거리가 짧은 노드의 번호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이 함수는 매번 단계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실제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출발 노드에 대해서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출발 노드는 이렇게 방문 처리해주고요. 출발 노드까지의 거리는 0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출발 노드로부터 당장 도달이 가능한 다른 노드까지의 거리를 먼저 갱신할 수 있도록 한 뒤에 이후에 총 n-1개의 노드에 대해서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도록 합니다. 매번 현재 가장 거리가 짧은 노드를 꺼내서 그 노드까지 방문 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에 그렇게 꺼내진 노드, 즉 현재 노드와 연결된 다른 노드를 하나씩 확인하며 현재 노드를 거쳐서 그 인접한 다른 노드로 이동하는 거리가 더 짧은 경우 최단거리 값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현재 선택된 노드까지의 거리, 그 값에 현재 노드와 연결된 거리 값을 더해서 그렇게 할당된 코스트 값이 기존 비용보다 더 작다면 해당 비용으로 테이블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의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수행하게 되면 수행한 이후에 각각 노드에 대해서 최단거리 값을 확인하여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한이라고 출력하고 도달할 수 있다면 그 거리값을 출력하도록 만들어서 각 노드까지의 최단거리 값을 결과적으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어서 C++로 구현된 단순한 형태의 다익스트라 최단 경로 알고리즘 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무한을 의미하는 값으로 10억을 설정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노드의 개수는 최대 10만 개라고 가정합니다. 이처럼 1번부터 10만 번까지 각 노드에 대한 인접한 노드 리스트 정보를 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벡터로 구성된 배열을 초기화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어서 방문한 적이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위지티드란 이름의 테이블을 만들어준 뒤에 파이썬과 마찬가지로 각 노드에 대한 최단거리 정보가 담길 수 있도록 테이블을 만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getSmallestNode 함수를 만들어서 방문하지 않은 노드 중에서 가장 최단거리가 짧은 노드의 번호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실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확인해 보시면 매번 반복할 때마다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최단거리가 짧은 노드를 꺼내서 방문 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꺼내진 노드와 연결된 다른 노드를 확인해서 현재 꺼내진 노드를 거쳐서 다른 노드로 이동하는 거리가 더 짧은 경우 그 인접한 다른 노드까지의 최단거리 값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처럼 A번 노드에서 B번 노드로 가는 비용에 대한 정보를 입력받을 때 파이썬에서 튜플을 이용했던 것처럼 C++에서는 페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전에 최단거리 테이블 값을 모두 무한으로 초기화하기 위해서 fill_n 함수를 이용한 것 또한 확인할 수 있고요. 이처럼 기본적인 동작 과정은 파이썬에서 작성했던 코드와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바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자바에서는 별도로 튜플이나 페어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바로 제공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별도로 노드란 이름의 클래스를 정의해서 특정 노드 번호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를 기록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 구조를 정의합니다. 이때 여기에서 이 노드는 인접한 노드를 의미하는 하나의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레이 리스트에서
각각의 노드에 대하여 그 노드와 인접한 노드에 대한 정보를 이 노드 인스턴스 형태로 담아주고요. 이와 같이 어레이 리스트를 중첩해서 사용함으로써 전체 그래프 형태를 담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노드의 개수가 최대 10만 개라고 가정해서 이처럼 10만 1만큼 크기를 가지는 배열을 이용해서 방문 여부를 기록하고 최단거리 정보 또한 기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getSmallest node 메서드를 정의해 주었고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또한 마찬가지의 로직으로 작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레이 리스트의 경우 이와 같이 특정 인덱스의 값에 접근하기 위해 get 메서드를 호출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이 앞서 다루었던 파이썬 그리고 C++에서의 로직과 정확히 동일하게 작성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어레이 리스트를 중첩해 사용한 경우 그래프를 초기화하는 과정에서 연결된 인접 노드 정보를 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매번 어레이 리스트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n+1개만큼 초기화해서 사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간단히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와 같이 구현하게 되면 총 5의 V번에 걸쳐서 매번 최단거리가 가장 짧은 노드를 선형 탐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의 V번에 걸쳐서 이러한 과정을 반복함으로 전체 시간 복잡도는 5의 V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V는 노드의 개수를 의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코딩 테스트에서 최단 경로 문제가 출제되면 전체 노드의 개수가 5000개 이하라면 이러한 코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선 강의에서 언급드렸듯이 파이썬을 기준으로 코드를 작성했을 때 1초에 약 2천만 번 정도의 연산이 처리된다고 가정하면 합리적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노드의 개수가 5000개 이하라면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노드의 개수가 10,000개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로직으로 코드를 작성했을 때 단순히 계산해도 1억 번 이상의 연산이 소요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간단한 방법으로 매번 최단거리가 가장 짧은 노드를 선형 탐색하는 경우 시간초과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효율적으로 동작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순위 큐 자료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순위 큐 자료구조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데이터를 가장 먼저 삭제하는 자료구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물건 데이터를 자료구조에 넣었다가 이처럼 어떤 우선순위가 높은 물건 데이터부터 꺼내서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 이러한 우선순위 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이썬, C++, 자바를 포함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러한 우선순위 큐를 표준 라이브러리 형태로 지원합니다.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스택과 큐 자료구조와 비교했을 때 스택은 데이터를 꺼낼 때 가장 나중에 삽입된 데이터가 우선적으로 나오고요. 큐는 가장 먼저 들어왔던 데이터가 우선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우선순위 큐는 별도로 우선순위를 설정한 뒤에 그러한 우선순위가 높은 데이터 순서대로 차례대로 데이터가 추출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우선순위 큐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힙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힙의 종류는 최소 힙과 최대 힙으로 구성되는데요. 이때 최소 힙은 값이 낮은 데이터부터 꺼내는 방식으로 동작하고 최대 힙은 값이 높은 데이터부터 꺼내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이러한 힙은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과정에서 로그 n만큼의 시간 복잡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다익스트라 최단 경로 알고리즘을 포함해 다양한 알고리즘에서 사용됩니다. 이때 만약에 우리가 우선순위 큐를 구현하기 위해서 단순히 리스트를 이용한다면 데이터를 삽입할 때는 그냥 데이터를 맨 뒤에 차례대로 넣으면 되기 때문에 상수 시간이 걸린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데이터를 삭제할 때는 전체 데이터를 순회하며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데이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선형 시간에 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힙은 내부적으로 트리 구조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삽입과 삭제에 있어서 5의 로그 n만큼의 수행 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된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우선순위 큐를 구현하게 되면 삽입과 삭제에 있어서 모두 로그 n만큼의 수행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간단하게 파이썬에서 이러한 힙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다음과 같이 힙 라이브러리를 불러온 뒤에 힙 라이브러리에 구현되어 있는 힙 푸시 그리고 힙 팝 메서드를 이용해서 특정 리스트에 데이터를 넣거나 꺼낼 수 있습니다. 이때 힙 푸시는 특정 리스트에 어떠한 데이터를 넣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고요. 특정 리스트에서 데이터를 꺼낼 때는 힙 팝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힙 라이브러리는 데이터를 꺼낼 때 우선순위가 높은 데이터부터 차례대로 나온다는 특징 때문에 이러한 힙 자료구조의 특성을 이용해서 정렬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이썬은 힙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최소 힙, 즉 민 힙 방식으로 힙 라이브러리가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낮은 원소부터 차례대로 꺼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름차순으로 데이터를 정렬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힙에 모든 데이터를 다 넣었다가 이제 그 힙 자료 구조에서 다시 모든 데이터를 다 꺼내게 되면 그렇게 꺼내진 데이터 순서 자체가 오름차순 정렬이 이루어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함수를 확인해 보시면 리스트나 튜플과 같은 하나의 이터러블한 객체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원소를 차례대로 힙에 넣은 뒤에 이제 힙의 데이터를 다 넣고 나서 힙에 삽입된 모든 원소를 차례대로 꺼내서 이와 같이 리설트 리스트에 담도록 만들면 오름차순 정렬이 수행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힙 자료 구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넣을 때 5의 로그 n만큼의 수행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n개의 데이터를 차례대로 힙에 넣었다가 꺼내는 과정을 수행하게 되면 전체 시간 복잡도는 5의 n 로그 n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표준 라이브러리 단에서 제공하는 병합 정렬 혹은 퀵 정렬 기반의 정렬 알고리즘과 동일한 시간 복잡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힙 정렬 또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단순히 힙에 데이터를 모두 넣었다가 꺼내는 과정만으로 최악의 경우에도 5의 nlogn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힙을 이용해서도 정렬을 nlogn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파이썬에서 최대 힙을 구현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는 최소 힙을 제공하며 별도로 최대 힙을 제공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 힙을 이용하고 싶다면 데이터를 힙에 넣기 전에 그 데이터의 부호를 바꾸어서 넣은 뒤에 다시 데이터를 꺼낼 때 마찬가지로 부호를 바꾸어서 꺼내주게 되면 우리는 내부적으로 최대 힙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이처럼 내림차순으로 힙 정렬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단순히 최대 힙 형태로 힙이 동작하도록 만들어서 데이터를 모두 힙에 넣었다가 꺼내는 작업만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9876543210 이와 같이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다루어 보았던 단순한 형태의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힙 자료 구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바로 매 단계마다 방문하지 않은 노드 중에서 최단 거리가 가장 짧은 노드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러한 힙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때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 동작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최단 거리가 가장 짧은 노드를 고른 뒤에 해당 노드를 거쳐가는 경우를 확인해서 테이블을 갱신하는 건 동일하지만 노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거리가 가장 짧은 노드를 고르기 위해서 힙에 원소를 넣을 때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넣음으로써 거리가 짧은 순서부터 각 노드에 대한 정보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수행 시간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기본적인 동작 원리는 동일하지만 현재 가장 가까운 노드를 저장해놓기 위해서 힙 자료 구조를 추가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 매 상황에서 현재의 최단 거리가 가장 짧은 노드를 선택해야 하므로 최소 힙을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와 같이 힙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자세한 동작 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즉 우선순위 큐를 이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힙 자료 구조는 트리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구현하지만 이와 같이 그림을 이용해서 우선순위 큐를 도식화할 때는 단순히 선형적으로 담겨있는 데이터를 기록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그림에선 이와 같이 우선순위 큐에 담겨있는 데이터를 일자로 쭉 나열해서 표현하겠습니다. 초기 상태는 기존의 다익스트라 알고리즘과 동일합니다. 먼저 그래프를 준비하고 출발 노드를 설정하겠습니다. 이때 출발 노드는 1번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노드까지의 현재의 최단거리 값을 0으로 설정해서 우선순위 큐에 넣습니다. 이때 우리가 파이썬 등에서 큐에 데이터를 넣을 때 튜플 형태로 데이터를 묶는 과정에서 이 첫 번째 원소를 거리로 설정하게 되면 이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더 거리가 작은 원소가 먼저 나올 수 있도록 큐가 구성됩니다. 물론 이때 우선순위 큐를 최소 힙으로 구현할 때 이와 같이 동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선 이와 같이 노드 1에 대한 거리값을 0으로 설정해서 우선순위 큐에 넣을 수 있도록 합니다. 테이블 또한 마찬가지로 노드 1까지의 거리가 0이고 나머지는 전부 무한으로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 단계마다 우선순위 큐에서 원소를 꺼내서 해당 노드까지의 거리를 확인한 뒤에 그 노드를 거쳐가는 각각의 경우까지 모두 고려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 큐에서 원소를 꺼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바로 아까 우리가 넣었던 원소가 꺼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꺼낸 원소를 확인해 보시면 노드 1까지의 거리가 0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때 우리는 노드 1을 아직 방문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큐에서 꺼낸 원소를 확인해서 노드 1에 대해서 방문 처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노드 1까지 도달하기 위한 최단거리 값이 0이라고 확인할 수 있으며 그래서 이러한 노드 1을 거쳐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인접 노드에 대한
최단 거리 값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먼저 2번 노드까지의 거리는 현재 무한으로 설정되어 있었는데요. 이 값을 0 더하기 2를 해서 2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1번 노드까지의 거리가 0이고 이제 1번 노드에서 2번 노드로 가는 거리가 2이기 때문에 0 더하기 2를 해서 2와 비교해 더 작은 값으로 갱신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3번 노드, 4번 노드에 대해서도 동일한 로직으로 거쳐갈 때의 값이 더 작기 때문에 더 작은 값으로 갱신을 수행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참고하셔야 되는 점은 이렇게 갱신이 일어날 때만 큐에 해당 갱신된 노드에 대한 정보를 담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갱신된 정보에 따라서 실제 테이블의 값을 갱신해주고 이제 이어서 이렇게 우선순위 큐까지 데이터를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큐에 데이터를 넣어줄 때는 거리값이 갱신된 노드에 대한 정보를 기준으로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다음 스텝에서는 우선순위 큐에서 데이터를 꺼내줄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그림에서는 우선순위가 높은 데이터가 위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렸습니다. 현재 꺼내진 원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드 4까지의 최단 거리 값이 1이라는 정보가 담겨있는 원소인데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최단 거리 값이 1이란 것을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를 토대로 노드 4를 거쳐가는 경우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노드 4에서 3호로 가는 비용은 3이고 노드 4에서 노드 5로 가는 비용은 1이네요. 그래서 3번 노드로 가는 경우에는 현재 노드 4까지 가는 비용인 1에다가 노드 4에서 3호로 가는 비용인 3을 더해서 이렇게 4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4가 현재 값이었던 5보다 더 작기 때문에 갱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접한 노드인 5번에 대해서도 동일한 로직을 수행하여 무한이었던 비용이 2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노드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갱신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테이블에 반영해주고 이어서 우선순위 큐에도 이렇게 두 노드에 대한 정보를 모두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확인해보시면 이렇게 3번 노드까지 가는 비용이 4라고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참고로 이 아래쪽에 있는 원소는 이전 단계에서 들어왔던 원소인데요. 이렇게 우선순위 큐 상에서 더 아래쪽으로 밀려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우선순위 큐에서 원소를 꺼내서 현재 꺼낸 그 노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노드를 거쳐가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확인해 보시면 2번 노드에서 4번 노드로 연결된 간선의 비용은 2원이고 2번 노드에서 3번 노드로 연결된 간선의 비용은 3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2번 노드까지 도달하기 위한 최소 비용은 2원이기 때문에 3번 노드의 경우에는 이 2번 노드에서 3번 노드로 이동하는 비용인 3을 더한 값인 5와 현재 값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거쳐갈 때가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갱신을 수행하지 않고요. 4번 또한 마찬가지로 이미 최단 거리를 찾은 노드이기 때문에 값이 갱신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테이블의 값이 바뀌지 않고 마찬가지로 우선순위 큐에도 어떠한 원소도 들어가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어서 우선순위 큐에서 노드 5에 대한 정보를 꺼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때 노드 5까지의 최소 비용이 2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드 5까지 이동한 뒤에 3번 노드 그리고 6번 노드를 가는 비용을 고려해서 테이블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3번 노드까지의 비용은 이렇게 3원으로 갱신되고 6번 노드까지의 비용은 4원으로 갱신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테이블에 반영된 이후에 3번 노드와 6번 노드 이 두 인접 노드에 대한 갱신된 거리값이 Q에도 담길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이어서 이와 같이 하나의 원소를 더 꺼내서 이번에는 3번 노드에 대해서 처리합니다. 3번 노드에서 2번 노드로 가는 비용은 3이고 3번 노드에서 6번 노드로 가는 비용은 5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거쳐가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갱신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테이블과 우선순위 큐 모두 갱신되지 않으면 3번 노드에 대해서도 처리가 완료되고요. 이제 이어서 우선순위 큐에서 그 다음 원소를 꺼냈는데요. 자, 다음과 같이 현재 꺼낸 원소를 확인해 보시면 노드 번호가 3번인데요. 다만 이때 3번 노드는 이미 방문 처리가 된 노드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별도로 방문 여부를 기록하는 하나의 테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최단거리 테이블과 비교해서 현재 노드 3번에 대한 그 거리값보다 크기 때문에 현재 꺼낸 원소를 무시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이와 같이 3번 노드에 대해서는 이미 처리가 끝나서 이 3번 노드까지의 최단거리 값이 결정된 이유이기 때문에 이처럼 현재 우선순위 큐에서 꺼낸 원소의 값이 테이블에 기록된 값보다 더 크다면 이미 처리가 된 노드라고 간주할 수 있으므로 현재 꺼낸 원소는 그냥 무시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어서 우선순위 큐에서 데이터를 꺼내면 노드 6에 대한 원소가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노드 6번에서 이동할 수 있는 인접 노드를 확인한 뒤에 테이블을 갱신하면 됩니다. 다만 6번 노드에서 출발하는 간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는 인접 노드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 또한 갱신되지 않고 우선순위 큐 또한 변동이 없습니다. 이제 이어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원소까지 꺼내주게 되면
이와 같이 3번 노드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3번 노드는 이미 방문했으므로 마찬가지로 무시하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꺼낸 원소의 거리값이 현재 테이블에 기록되어 있는 그 거리값보다 더 크다면 이미 방문 처리가 된 노드라고 간주할 수 있으므로 현재 스텝에 대해서는 무시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처럼 우선순위 큐를 이용해서 개선된 방법의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파이썬으로 작성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앞부분의 코드는 기존의 코드와 동일하고요. 이와 같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코드 부분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현재 상황에서 가장 최단 거리가 짧은 노드를 선택하는 함수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방문 처리 목적으로 별도로 visited란 이름의 테이블이 사용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실제로 우선순위 큐를 이용해서 성능이 개선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코드를 확인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파이썬 코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앞부분에 나와 있는 코드는 앞서 다루었던 기본적인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코드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방문 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테이블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visited란 이름의 테이블이 사용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바로 여기에서 개선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 매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최단 거리가 짧은 노드를 고르기 위한 함수가 별도로 사용되지 않아도 괜찮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출발 노드로 가기 위한 최단 거리 값은 0으로 설정한 뒤에 큐에 넣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큐는 우선순위 큐가 되어야 하고요. 힙을 이용해서 삽입과 삭제에 있어서 로그 n의 복잡도가 보장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출발 노드까지의 거리가 0이도록 설정해서 우선순위 큐에 데이터를 넣어주고요. 이제 우선순위 큐가 빌 때까지 데이터를 하나씩 꺼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우선순위 큐에는 기본적으로 가장 최단 거리가 짧은 노드에 대한 정보가 먼저 꺼내질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를 꺼냈을 때 그 거리값과 현재 꺼낸 노드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드가 이미 처리된 적 있는 노드라면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즉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방문 처리를 위한 테이블이 사용되지 않고 현재 꺼낸 그 원소의 거리값이 테이블에 기록되어 있는 값보다 더 크다면 이미 처리가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거리값을 비교해서 현재 꺼낸 원소의 거리값이 더 크다면 단순히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후에 현재 우선순위 큐에서 꺼낸 노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노드를 거쳐가는 경우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노드와 연결된 다른 인접한 노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이 두 번째 원소는 거리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 확인하고 있는 노드까지의 거리값에 그 노드와 인접한 다른 노드의 거리값을 더한 값을 이 코스트에 담을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의 노드를 거쳐서 다른 노드로 이동하는 거리가 더 짧은 경우, 즉 이 코스트 값이 현재 그 인접 노드에 대한 거리값보다 더 작은 경우 그 작은 비용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렇게 값이 갱신될 때마다 우선순위 큐에 해당 정보가 기록될 수 있도록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 그대로 코드로 구현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수행한 결과는 기본적인 코드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C++로 작성된 코드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C++에서는 우선순위 큐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Priority Queue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처럼 차례대로 최소 비용값과 노드 번호가 담길 수 있도록 페어를 이용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출발 노드로 가기 위한 최소 비용은 0으로 설정해서 우선순위 큐에 넣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큐가 빌 때까지 반복하는데요. 다만 기본적으로 C++에서는 이 Priority Queu가 최대 힙으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를 꺼내거나 데이터를 넣을 때는 이 코스트 값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즉 부호를 바꾸어서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야 내부적으로 이러한 Priority Queu가 최소 힙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파이썬에서의 코드와 동일한 결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원소에서 꺼낸 데이터의 그 비용값과 노드 번호를 확인해서 변수에 담아줄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현재 노드가 이미 처리된 적이 있는 노드라면 무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우선순위 큐에서 꺼낸 그 거리값이 현재 테이블에 기록되어 있는 값보다 더 크다면 이미 처리된 적이 있는 노드라고 무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현재 노드가 처음으로 처리되는 노드라고 하면 실제로 그 노드와 연결된 다른 인접 노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간선 비용을 더해서 그 인접한 노드까지의 거리를 계산한 뒤에 그 코스트 값이 테이블에 기록되어 있는 값보다 더 작다면 해당 값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렇게 최단 거리 값이 갱신될 때만 큐에 새롭게 원소를 넣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쪽의 코드는 기존의 코드와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코드만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자바 코드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자바 코드 상에서는 우선순위 큐에 데이터가 들어갈 때 더 디스턴스가 낮은 값이 높은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Compar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하나의 클래스를 정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compare to 메서드를 override해서 비용이 더 짧은 것이 높은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도록 설정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방문 여부를 담기 위한 visited 배열이 사용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priority queue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우선순위 큐를 이용한 방식의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프라이어리티 큐를 이용할 때는 특정 노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디스턴스를 기준으로 해서 더 디스턴스가 낮은 노드가 먼저 나올 수 있도록 구현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프라이어리티 큐에 원소를 그대로 넣는 방식으로 간단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바에서는 이 큐에 데이터를 넣을 때는 offer, 데이터를 꺼낼 때는 for 메서드를 호출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를 제외한 나머지의 로직은 앞서 다루었던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로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매번 우선순위 큐에서 원소를 꺼낸 뒤에 현재 노드가 이미 처리된 적이 있다면, 즉 현재 우선순위 큐에서 꺼낸 거리 데이터가 현재 테이블에 기록되어 있는 값보다 더 크다면 이미 처리가 된 적이 있는 노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현재 노드에 대해서 처음으로 처리하는 거라고 하면 현재 노드와 연결된 다른 인접한 노드를 확인하면서 현재 노드를 거쳐서 다른 인접한 노드로 이동하는 그 비용을 구한 뒤에 그 비용이 현재 테이블에 들어있는 값보다 더 작다면 해당 비용의 값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바 코드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힙을 이용해서 다익스트라를 구현하게 되면 그 복잡도는 어떻게 될까요? 힙 자료 구조를 이용하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5의 2 로그 v입니다. 노드를 하나씩 꺼내서 검사하는 반복문은 노드의 개수 v 이상의 횟수로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큐에서 원소를 꺼내서 해당 노드를 처리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때 현재의 노드가 이미 처리가 된 적 있는 노드라면 이를 무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아래쪽에 있는 반복문은 노드의 개수만큼만 수행이 될 겁니다. 그때 현재 노드와 연결된 다른 인접한 노드를 하나씩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반복문 안에서 이러한 연산들이 호출되는 횟수는 많아봤자 전체 간선의 개수와 동일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선순위 큐에서 꺼낸 노드와 연결된 다른 노드들을 확인하는 총 횟수는 최대 간선의 개수만큼 수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과정 자체를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그냥 2개의 원소를 우선순위 큐에 넣었다가 모두 빼는 연산과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는 5의 1로그 2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때 중복 간선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즉 두 노드 사이에서 존재할 수 있는 간선이 오는 간선과 가는 간선 이 두 개까지만 존재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전체 간선의 개수는 노드의 개수를 v라고 했을 때 v 제곱 이하의 값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2로그 2에서 이 로그 안쪽에 있는 2는 이 v 제곱으로 바뀐 값보다 더 작을 것이고요. 이때 이 로그의 기본 공식에 따라서 이 제곱 부분은 앞쪽으로 빼내질 수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2 곱하기 2로그 v가 되고, 여기에서 이 개수인 숫자 2는 비곱표기법상 제거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 시간 복잡도는 2로그 v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선순위 큐를 이용했을 때 이러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비고 노테이션 2로그 v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간선의 개수가 10만 개, 20만 개, 그리고 노드의 개수도 10,000개 이상으로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대개 1초 안쪽의 시간으로 출발 노드부터 다른 모든 노드까지의 최단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힙 자료 구조를 이용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구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